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저는 오늘 좀 독특한 차를 타게 됐는데요. 바로 일본 마쓰다의 대표적인 스포츠카인 MX-5입니다. 이 차를 좀 일상처럼 탔을 때 발견되는 특징들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. 마쓰다 MX-5에 대해서 좀 간단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 차는 1989년도에 처음 나오면서 지금까지 세대 교체를 거듭해가지고 현재 모델은 4세대 모델에 해당됩니다. 맨 처음에 나왔던 세대를 이제 코드명으로 NA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NB, NC, 그리고 현재 모델이 ND에 해당합니다. 그리고 현행 세대인 ND는 처음에는 좀 지금보다 출력이 좀 낮았습니다. 엔진 출력이. 그래서 출력이 낮은 버전을 가리켜가지고 ND1이라고 하고요. 편의상.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ND2에 해당합니다.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MX-5가 계속 유지해온 컨셉이라고 한다면요, 바로 2인승의 경량 로드스터라는 점입니다. 2인승의 오픈카를 얘기하는 것이죠. 물론 RF라고 해서 전동식 하드탑을 갖고 있는 그런 반 쿠페 모델도 있습니다만, 이 소프트탑 모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에는 2000cc의 스카이 액티브라는 기술이 들어간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, 연비가 그렇게 좋다고 해요. 그래서 한번 제가 그걸 직접 좀 체험을 해보고자 트립 컨트롤 리셋을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삑 소리가 났죠. 일단 이 차를 지금 이렇게 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, 실제 속도보다 속도감이 좀 많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. 차의 높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운전자는 좀 느꼈을 때 좀 더 지면과 그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느낌을 갖거든요. 네, 그래서 똑같은 속도라고 하더라도 이 운전자의 시팅 포지션의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가지고 속도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, 네, 이 차는 그거 기준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좀 지면을 향해서 시팅 포지션이 낮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속도감이 좀 더 느껴진다,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이 차는 181마력의 엔진인데요, 몸무게는 1030kg 밖에 안 됩니다. 국내 경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데 출력은 한 3배 가까이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차가 되게 움직임이 경쾌한 편이고요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이제 수동 변속기를 갖고 있죠. 수동 6단 변속기를 갖고 있는데요, 이 변속기와 클러치 페달의 좀 느낌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 기어 레버는요, 이 단에서 단으로 넘어갈 때 움직임 자체는 좀 긴 편입니다. 그런데 이 들어가는 동작이 굉장히 정확하고요. 그리고 웬만해서는 기어를 잘못된 위치에다가 넣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될 만큼 굉장히 각각 단 위치에 구분이 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그래서 좀 어떤 일본의 대표적인 경량 스포츠카라고 한다면은 제가 좀 6년 동안 탔었던 도요타 86도 있고요. 아니면은 오래전에 단종된 뭐 혼다 S2000 이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, 그 차들과는 또 좀 이 기어 레버에서의 좀 느낌이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클러치 페달은요,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아요. 근데 무게가 좀 적당해 가지고 이 차를 일상용으로 탄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, 그렇게 왼발을 힘들게 하지 않을 만큼의 그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클러치가 이렇게 클러치에서 발을 떼면서 동력이 연결될 때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연결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조금 이 클러치 페달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상용으로서 좀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티어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, 이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이 조금 오래전에 클래식카에서 나오는 스포츠카의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일단 지름은 작은 편인데요, 그런데 이 손 잡는 스티어링 휠 림은 또 굉장히 얇아요. 그래서 이 계기판을 가리는 일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손에 이렇게 꽉 잡히는, 네, 그런 느낌을 주고요. 비교적 손이 작으신 편인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, 네, 그런 이 림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차는 수동식의 그 소프트탑을 지붕으로 갖고 있는데요, 이렇게 한 손으로도 쉽게 주행하다가 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조작 같은 것들이 간단한데요,
아무래도 이 지붕도 가볍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소프트탑의 구조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네, 그래서 차의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음은 좀 실내에서 굉장히 잘 들리는 편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그리고 이 스티어링, 이제 손에서 느껴지는 이 스티어링에서의 느낌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일단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. 뭐 굉장히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스티어링이 좀 무거운 편이고요. 그리고 그 무거움 때문에 이 돌리고 복원되는 것도 그 움직임에서도 약간은 무게감이 남아 있어요. 지금 터널로 들어오니까 외부 소음이 굉장히 잘 들리죠. 이게 좀 마이크에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,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요, 이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도 무겁지만은 이게 되돌아올 때에도 좀 무거운 편입니다. 네, 그래서 운전자가 좀 손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 스티어링을 조작해 줘야 되는 그런 특징이 좀 보입니다. 한국에는 아무래도 마쓰다가 이제 공식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는 국내에는 특히 이제 속도계가 킬로미터로 되어 있는 남미 수출용 버전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어떤 국내에서 옵션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들어올 만한 그런 선택권이 없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이제 깡통 수준의 실내 사양을 갖고 있는데, 뭐 편의장치라고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이 시트 열선은 당연히 없고요. 또 이 에어컨도 이렇게 로터리식의 수동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또 의외로 헤드라이트는 또 LED 헤드라이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. 근데 뭐 헤드라이트에 오토로 놓는 그런 포지션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속도 자동 거리 조절은 안 되지만 이 크루즈 컨트롤도 좀 갖추고 있는 점은 오히려 좀 놀랍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보면은 3개의 동그란 계기가 있는데, 그 중에 정 가운데를 가장 크게 하면서 엔진 회전계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 아래에는 현재 기어 단수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프트업을 해라, 그래서 경제 운전을 하라는 그 시프트업 인디케이터도 같이 갖추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. 그리고 이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의 0에 해당하는 것을 6시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갈 때 조금 더 힘차게 돌아가는 그런 시각적인 느낌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보니까는 엔진의 허용 회전이 7,500까지는 가능은 한데 7,000rpm까지가 일단은 레드존이다 라는 점이 좀 계기에서 읽힙니다. 근데 외부 소음은 좀 굉장히 꽤 있네요. 그리고 이 차를 탈 때 조금 또 색다른 느낌이라고 한다면요, 이 도어와 운전자의 왼팔 사이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 도어의 바로 바깥에는 또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외부잖아요. 차의 외부. 그러다 보니까 저 운전자가 굉장히 어떤 작은 상자 안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의 상황이 굉장히 더 잘 보이게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옆에 뭐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특징이 좀 있네요. 이 차는 뭐 2000cc의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토크가 아주 이렇게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, 그런 엔진의 이제 작은 출력으로도 차의 몸무게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시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,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스포츠 시트는요, 엉덩이 바닥 쿠션 부분과 그 다음에 등받이 부분이 이 운전자의 몸을 굉장히 잘 감싸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직물 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, 시트의 형상 측면에서는 운전자에게 굉장히 좀 몸에 딱 맞는 그런 착좌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최근에 나오는 수동 기어 차들은 다운시프트를 하면은 레브 매칭도 해주는 그런 차들도 있긴 한데, 이 차는 이제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또 있기는 한데요, 이 메뉴들을 제가 이렇게 아까 좀 서 있을 때 만져보니까는 여기서 특별히 이 차의 전체 설정을 바꿀 만한
그런 것은 없고요. 단지 여기에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기능에만 충실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조금 젠틀하게 표현하면은 이 차는 좀 편의 장비 측면에서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원초적인 자동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인승 로드스터이다 보니까요, 뒷자리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혀 없죠. 그래서 시트를 앞뒤로 슬라이딩하는 길이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, 더더군다나 이 등받이를 뒤로 눕히는 각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붕을 닫고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좀 실내가 아주 좁고 타이트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더더욱 이 차의 기본 상태가 지붕을 닫았을 때라기보다는 지붕을 열었을 때가 이 차의 기본 상태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제 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인데요, 이 차는 이제 완전 순전 상태는 아니에요. 요 MX5에 맞는 올린제 서스펜션이, 그러니까 조절식으로 되어 있는, 그게 채택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앞 캘리퍼가 이제 이 차에 맞는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도 원래는 205mm에 45 시리즈 17인데 205, 45, 17인데 이 차는 215로 좀 폭을 넓혔어요. 네,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. 아까 트리 컴퓨터를 리셋했잖아요, 제가.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실 전혀 막히는 구간이 없었어요. 그야말로 이 규정 속도대로만 이렇게 주행을 했는데요, 지금 여기 보이는 연비 보이세요? 4.8이라고 보이죠? 리터당 4.8km라는 게 아니고요, 이게 유럽식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요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0km를 가는데 4.8리터가 소모된다, 그런 표기법이기 때문에 또 지금 4.7로 내려갔어요. 20km를 넘는 거예요, 쉽게. 이게 5였을 때 20km인데 4.7이면은 20보다 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상당하네요, 진짜. 이 차가 연비 좋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참고적으로 고급 휘발유를 권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.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